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196페이지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제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이 있고요. 투기 가능성이 있어서 묶어버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허가구역 내 땅이고요. 그 땅 덩어리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덩어리가 크면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과 지상권을 건드릴 적에 지상권까지요. 이때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몽땅 갖추면 그런 지역의 땅에 대해서 취득하려고 했을 때는 허가 신청을 넣고요. 관청에다가 관청에서는 심사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허가 나면 그것 갖고 이제 등기를 계약을 먼저 하죠. 계약을. 그리고 이제 등기 냅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가 있냐면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하느냐. 여기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요게 이제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서울하고 경기도에 걸쳐 있는 땅을 묶으려고 했을 때는 국장해야 될 것이고 윗선인 경기도의 일부 땅을 묶을 때는 그때는 경기도에서 가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다. 이렇게. 그런데 막상 나중에 그 허가구역에 대해서 지정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는 누구냐?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허가 내주는 사람과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달라요. 가로 2번 보면 지정권자는 지정한 그 기간이 있는데 그 지정기간은 길면 5년까지예요.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2번에 지금 써져 있어요. 넷째 줄인가? 네. 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지정 절차는 가로 3번에 나와요. 4단계 절차입니다. 심의를 하고요. 심의. 회의한다고 회의. 그래서 지정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열람시키고 4단계를 거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묶을까 여기서 결정이 나면 공고를 해요. 지정 공고. 그 다음에 통지합니다. 이 통지는 국장이 지정했다면 시도의사한테 통지, 시도의사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통지, 시장군수 구청장은 등기소장한테까지 통지입니다. 여기서 등기소장 나옵니다. 거래 신고할 때는 신고필증을 그래서 적정성을 검증한 신고관청은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세무서장. 근데 여기 통지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요? 등기소장. 여기는 등기소장까지 누가 통보합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만약에 지정해주는 사람이 시도지사면 요렇게 통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통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주민들 열람.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칠 때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지사의 의견을 갖다가 청취하는 그런 절차는 없어요. 이게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고가 나면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며칠 있다 효력 생긴다? 5일 후 효력 발생. 그러니까 지정되면 공고가 뜨게 되면 충격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격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다. 5일 후 어떻게 된다고? 효력 발생. 얘 밑줄 그어져 있죠. 얘하고 요 의견 청취 X 요거 적어 놓으시고 없다는 거. 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재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 걸 재지정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재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심의, 재지정 공고, 알릴 사람한테 통지, 그 다음에 열람 이렇게 4단계 절차는 일단 여기하고 똑같은데 지정하고 재지정할 때는 하나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심의하기 전에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다라고 밑줄 그어져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더 늘어요. 그리고 나서 요 4단계가
지정할 때는 의견청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가 중요한 출제거리. 의견청취해서 지정한다 그러면 땡. 근데 글자도 보더라도 지정하고 지정이 있으면 지정, 재지정 글자가 하나 더 늘어났죠. 그래서 뭐가 붙어요? 의견청취. 재지정할 때 뭐가 들어간다고요? 의견청취. 당구장 표시에 밑줄 그어져 있죠, 그거. 가로 3번에요. 재지정 시에는 뭐가 들어가요? 의견청취.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어진 거 5일 후 효력 발생 넘기십니다. 자, 이제 반대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풀어주는 걸 지정, 해제. 그 뒤에 가면 다음 페이지 가면 가로 5번이죠. 5번 지정, 해제. 일부를 풀어주는 걸 일부 축소라고 그래요. 일부 해제를 일부 축소.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지정, 해제나 일부 축소는 사유가 인정이 되면 일부 축소 또는 지정, 해제 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요, 의무. 지정은 어떻습니까? 투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정은요,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할 수 있다. 재지정도 할 수 있다. 지정, 해제 이것은 해야 된다. 국민한테 유리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은 의무, 묶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기준 면적을 넘어야 된다고 돼 있죠. 기준 면적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박스 보시면 도시 지역과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으로 나뉘어요. 그러면 비도시 지역은 어떤 게 비도시 지역입니까?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셨는데 그렇죠.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이 나옵니까? 농림 지역.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데는 비도시 지역. 그 다음에 요게 도시 지역. 그래서 도시 지역일 때는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고 도시 지역일 때는 용도 지역이 기준입니다. 용도 지역별로.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은 뭐예요? 지목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도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용도 지역에 따라서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면적이 180초가죠. 전부 다 초과입니다. 초과. 상업적일 때는요. 200초가, 200초가. 그 다음에 공업적일 때는요. 660초가. 녹지적일 때는요. 100초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미지정 지역은요. 90초가. 특징이 있는 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대충 이해가 됩니다. 공업지역이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싸겠죠. 근데 여기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런 게 있는데 이 녹지지역은 100밖에 안 돼요. 더 적잖아. 여기보다 더. 보통 땅을 투자할 때 녹지지역의 땅을 대단히 많이 투자합니다. 아니면 계획관리지역 이런데. 미지정지역은 이게 지정이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바뀔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투기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서 면적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이 100 초과입니다. 그 다음 미지정지역은 90초과. 만약에 상업지역의 땅입니다. 상업지역 내 땅. 그런데 면적이 딱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허가구역 내에 들어갑니다. 근데 상업지역이에요. 딱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초과해야 된다고. 넘어가야만 받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이다 그랬을 때는 지목 가지고 따지는데 지목상 임야다 그러면 이게 제일 싸구려 땅이에요. 1000 넘어가야 됩니다. 1000. 그 다음에 지목, 전, 답, 과수원, 농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절반인 500초가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지목일 때는 뭐 목장 용지나 대지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용지나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250초가. 절반씩 줄었죠. 절반씩 이렇게. 임야가 제일 싸구려요.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나머지들 이렇게. 비도시지역이다 그랬을 때 뭐 관리지역이라고 대신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 써놨습니다만은 관리지역 내 대지입니다. 대지. 관리지역 내 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지목상태. 그러면 뭐요? 250초가. 그러니까 관리지역 내 지목이 됩니다. 근데 면적이 300제곱미터입니다. 허가 받습니까? 받는다 이런 뜻이죠. 자연 녹지 지역 내에서 임야인데, 지목상 임야인데, 자연 녹지예요. 임야인데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허가 받습니까? 어때요? 자연 녹지 지역.
임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함정이 빠지란 소리야 지금. 임야 지금 자연 녹지면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지목이 임야 그거 가리진 않아. 그때는 100만 넘어가도 허가 받죠. 아까 200이라고 그랬죠. 허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준 면적 여기 중요한데 철저히 암기하셔야 되고 중요하겠죠 시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가시면 가로 4번에 허가대상 거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대한 설정하거나 이전하려고 하는 둘째 줄 보세요. 무슨 계약이라고 나와요? 유상계약. 둘째 줄에 거기도 밑줄 그어두세요. 유상 뭐요? 계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유상계약이라고 돼 있으니까 증여로 잘 보세요. 증여로 허가구역 내 땅입니다. 지금 덩어리가 한참 큰 땅입니다. 증여를 받습니다. 그때는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까? 왜요? 유상계약만 허가증 필요한 거죠. 무상은 필요 없죠. 자, 경매로 낙찰 받습니다. 근데 이게 허가구역 내 땅입니다. 상업지역 내 땅인데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경매로 낙찰을 받으니까 이때 토지거래 허가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 유상계약일 때만 허가증 필요하다고 그랬죠. 계약. 경매는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증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두 가지를 써두셔야 됩니다. 가로 3번에 쓰시면 안 되죠. 자,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셔야. 그렇지, 그렇게 증여, 경매, X 쓰셨는데 옆에 옛날에 써놨네.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막 여러 번 쓰게 돼요. 옆에다가.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십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201페이지 갑니다. 요 허가 신청입니다. 허가 신청할 때는 혼자만 신청한다 아니면 같이 신청한다. 그렇죠. 공동신청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허가 신청할 때는 허가 신청서를 적어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신청서를 적어내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더 내고 이런 뜻입니다. 그때요.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거기 별표 하나 돼 있죠.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허가 신청서에다 적을 것 중에서는 기억번,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소 이런 거. 니은번은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 상태 뭐 이런 거 적어요. 자, 디귿번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건물, 임목 이런 거, 나무 이런 거 적는다고. 그러니까 니은번하고 디귿번이 뭐예요? 니은번은 토지 자체의 정보고요. 디귿번은 토지 위에 붙어있는 건물이나 임목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겁니다. 토지 자체가 아니고. 이제 아시겠죠? 리을번은 허가 신청자에다가 이전 및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간단하겠네요.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적겠고, 그죠? 지상권일 때는 지상권도 적겠죠? 허가 신청서에다가. 리을번까지 한 겁니다. 미음번 별표. 계약 예정 금액입니다. 계약 예정 금액. 거래 금액이 아닙니다. 예정 금액을 기재해야. 계약 예정 금액. 왜 예정 금액을 적을까요? 허가 신청할 때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나중에 허가 받고 계약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거래 금액은 안 나오죠. 예정 금액만 여기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 금액 X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 허가 신청서에는 거래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뭘 적습니까? 예정 금액.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요. 허가 신청서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아무개,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은 허가 신청서에 적겠습니까? 개공의 이름 적겠냐고. 왜 개공의 이름이 안 나올까요? 안 적을까요?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게 기출문제입니다. 개공 X, 거래금액 X 두 개를 꼭 적어주시고. 한 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한 번만 더 나온다면 또 글자 따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암기한다기보다는 예정 금액을 적고 거래 금액은 적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개공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줄 거는 거 두 개 있죠.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과 또 하나 더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게 두 개 있죠.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8번, 9번 있지 않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8번, 9번이 뭐죠? 조계사 입구. 그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조달 계획과 뭐요? 입주 계획. 그건 주택이니까 입주 계획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뭐요? 땅이잖아요. 땅이니까 뭐라고 하셔야 돼?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언제나 신고사항입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언제나 신고사항입니까? 아니었죠. 3억 이상 과열주택, 3억 이상 조정주택, 6억 이상 주택. 그때만이죠. 토지 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요. 언제나 기재사항입니다. 언제나. 밑줄 그는 두 개가.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3번 내려가서 보세요. 추가적으로 자세히 서류를 또 내도록 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첨부 서류가 두 개 나와 있죠. 하나가 뭐죠? 토지 이용 계획서. 또 하나가 뭐죠? 자금 조달 계획서. 아까 그 위에 밑줄 그은 거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이 들어갔잖아. 허가 신청은 여기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를 해서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고. 실수요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줄 것이고요.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불허가를 해줄 겁니다. 며칠 내에 한다고요? 15일 이내. 자, 그래서 교재 보면 가로 2번 요 밑에 제일 끝에 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15일 내에 어떻게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가 아니면 불허가 통지를 해라. 그죠? 거기가 셋째 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줄 보면 다만 요거 있죠. 요거. 옆으로 빼놓는 방법도 하나 있죠. 다만 15조에 따라 선매 협의가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위 기간 내, 위 기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5일. 15일 기간 내에 어떻게 하시라? 그 사실을 허가 신청인한테 알려주시라. 이게 선매 협의겠죠. 그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옆으로 빼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받은 요 시정군수구청장은 통지하는 거지만 셋 중에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아이고 옆으로 빼놓고 그거 산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랑 한번 말 먼저 해봐. 요거 옆으로 빼놓는 거. 두 번째는 허가 내주는 거. 세 번째는 불허가 내주는 거. 셋 중에 하나를 15일 내에 하셔야 돼. 그게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야. 동그라미 2번을 큰 별표 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15일 내에 허가나 허가증 발급 아니면 불허가 통지 아니면 선매 사실의 통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 여기 민원 처리 기간인 15일이 끝난 날, 15일이 끝난 날, 다음 날이 그렇게 중요해요. 끝난 날, 다음 날 어떻게 돼버려요?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본다. 그렇죠? 다음 날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끝난 날 동그라미, 다음 날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두 개여야 돼요. 끝난 날,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아까 별표 했었죠, 이거.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요. 다음 날 빠지면 큰일 나요.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가면 선매 제도가 나옵니다. 자, 토지거래가 제도 관련해서 지금 가만히 보면 선매 제도가 이거 중요하고요. 허가 나왔을 때요. 허가 나온 요 절차가 중요하고요. 불허가 났을 때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용이 적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 지금 나온 얘하고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두 개가. 자, 선매제도 보도록 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옆으로 빼놓고 땅 주인 보고 그거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협상 한번 해봐. 이렇게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땅은 두 가지 땅만 빼놓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동그라미 1번에 공익사업에 쓰일 만한 땅, 공익사업용 토지. 이거나 가만히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그 도로 낼 때 그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공사 그걸 갖다가 샀으면 좋겠다는 거죠. 응? 그런 거. 공익사업용 토지. 토지주택공사도 마찬가지.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 그러는데 그 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공익사업용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고 하면 선매협의 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일단 준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허가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 땅 주인이 그 전에 그 땅을 허가 구역 내에 들어간 땅을 취득할 때 허가를 냈을 건데 허가 받으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취득한 이후에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고 있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괘씸하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선매협의 해가지고 살 사람 알아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옆으로 빼놓는 거지. 괘씸하죠. 두 번째는. 예. 두 가지 경우만 빼놓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에만. 그렇죠?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 거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요. 동그라미 2번 보면 이렇게 자 허가 신청이 요거예요. 요거. 허가 신청이 있은 때부터 동그라미 2번요. 그때부터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살 사람을 어떻게 된다고요? 정해야 된다. 이렇게. 선매자가 정해지면 자 동그라미 2번까지 했습니다. 또 한 달 이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선매 협의를 완료한다는 게 뭔가? 계약서에 도장을 꽉 찍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사본이랑 그걸 관청에 갖다 주는 겁니다. 뭐 조서도 있긴 하지만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선매 협의 완료 언제까지요? 1개월 내. 그러니까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딱 옆으로 빼놓게 되면 거기서 이러고 저러고 선매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길어야 몇 달이에요? 2달이다. 이 말이죠. 동그라미 2번과 3번까지 갔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이게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합니다. 선매자가 지정되면 그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 주인 토지 소유자한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협의 개시다. 우리끼리 짧게 하면서 협의 개시라고 시작했다고요? 빨리빨리 협상을 시작해라 이 말이죠. 늦어도 며칠 내, 15일 내에 기간 물어볼 겁니다. 여기는 1개월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4번은 1개월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15일 내에. 자, 선매 제도 자체가 하나도 뺄 게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지금. 그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동그라미 4번 중요합니다. 특히 동그라미 4번. 15일이란 기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동그라미 5번은 뭐냐? 이때는 협의이기 때문에 이건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그때는 미리 선매니까 미리 사본 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저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이 협상해서. 근데 협상과 관련해서 그 협상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 있을까요? 그건 뭘로 정합니까? 협상할 때 기준되는 금액은 감정가 기준이다. 감정가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5번. 예, 그래서 선 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감정가 기준. 근데 잠깐 들어보세요. 감정평가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4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허가 넣으면서 허가 신청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거래하겠다고 지금 허가 신청 예정 금액 있죠. 예정 금액은 3억 5천입니다. 협상할 때는 그때도 감정가 4억 기준에서 협상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거래하기 전에 하는 금액은 3억 5천이잖아. 요거 기준이 되는 거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금액이 이거보다 낮을 때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낮은 금액이지. 그죠? 근데 이렇게 될 일은 없지 사실은. 예. 이게 만약에 4억 5천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는 4억 5천 이런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감정가 얼마 나왔어요? 4억.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기준이다. 그런 뜻이죠? 둘 중에 낮은 금액이는 거의 그렇죠? 감정가하고 적힌 금액하고요. 어쨌든 요게 기준이다. 감정가 기준 원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허가 신청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옆으로 빼놨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상이 안 끝났어. 협상이 둘이 도장 합의가 안 됐어. 도장 못 찍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그라미 6번.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요 자리로 다시 온다는 걸 요걸 기억하셔야 돼. 여기 안 됐죠. 요쪽으로 빠졌다가 지금 가서 길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요쪽으로 들어갔는데 막힌 골목길이야.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여기로 나와야지. 어떻게 뚫고 갈 수가 없잖아 이쪽으로. 막힌 골목길인데 막힌 건데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요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허가. 지금 동그라미 6번.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 4번인데 동그라미 4번보다 더 중요한 게 동그라미 6번인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선매제도 자체가 이게 전체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선매제도 자체가 한 문제에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동그라미 6번.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돌아오면 실수요 목적일 때는 허가, 아닐 때는 뭐요? 불허가 이렇게 되잖아. 협의가 이루어져 놨을 때는 허가 처분해야 된다. 땡. 이거 있잖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수용할 수 있다. 땡. 다 틀렸어. 뭐가 맞는 거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동그라미 6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갑니다. 이번에는 요 덩어리 봅니다. 요 덩어리. 별표가 3개 돼 있죠? 여기도 별표가 3개고요. 선매제도 이것도 별표가 3개입니다. 자,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는 투기 목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실수요 목적으로 쓴다고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 내준다. 그러면 허가 받은 사람은 어떤 의무가 생길까요? 허가 받은 대로 그 땅을 사용할 의무가 생기죠? 이용 의무입니다. 가로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 허가 냈다. 허가증을 받으면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기죠? 이용 의무 기간은 최장 몇 년이게요? 5년입니다. 여기도. 아까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때 지정 기간은 최장 몇 년? 5년 이내죠. 이내. 허가 구역으로 2년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용 의무 기간도 길면 몇 년? 5년. 5년 이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이용 의무 기한이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가 있고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죠. 그걸 철저히 해두셔야 돼요. 벌써 이미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자기가 살 집을 짓겠다고 땅을 매입한 경우,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로 땅을 매입한 경우, 그때는 그 땅을 갖다 허가증을 받아서 취득했다면 그때는 그 땅은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몇 년 써먹어야 돼? 2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요.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 쓰겠다고 허가를 받은 거였어. 그러면 그건 2년은 그렇게 써먹어야 돼. 농업 전화죠. 농사 짓겠다고 해서 허가 신청서에 이게 농사 짓는 계획서를 내가지고 허가증을 받은 거였어. 실수의 목적으로 2년 받았어. 그러면 그 땅은 최소한 몇 년 동안 농사 지어야 되겠다? 영원히 농사 지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년간은 최소한 농사 지어라. 농업, 임업, 뭐 이런 거, 축산업도 있잖아요. 여기 대표적인 거 써놨습니다만. 거기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요? 대토가 뭐죠? 대신 땅을 받는 거야. 자기가 원래 농사 짓던 땅이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수용당해 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농사 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서, 멀리 간 사람은 좀 그러잖아. 주변에서 그런 땅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수용당한 땅 뺏기고 나서 다시, 그게 대토죠. 그런 경우도 이용 의무 기간은 몇 년이더라? 2년이더라.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4년짜리 나왔죠. 4년짜리. 4년짜리는 어떤 경우예요? 그치. 사업 시행. 네 글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작도 사자로 시작했죠. 그래서 4년이요. 사업 시행. 글자도 네 글자. 시작하는 글자도 사자. 그래서 4년이요. 4년. 그 다음에 5자. 5년. 어떤 경우 5년이에요? 현상보존. 그렇죠. 그런데 이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는 허가증을 받고 이게 취득해놓고는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이거 적발해야 되겠죠. 누가 적발해야 돼 이거? 누가 이거 찾아내야 돼?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걸 누가 찾아내가지고 이거 행정적으로 이거 처리해야 돼. 허가권자인 시장구청장이요. 그래서 가로 1번의 동그라미 3번 보면 허가관청은 매년 1회 이상 토지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 조사를 누가 해야 된대 지금? 시장구청장, 허가관청이 한다는 거죠. 매년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실태 조사 나온다고.
그래서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밑에 가로 2번 어떻게 할 것 같아? 각 실태 조사해보니까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있어. 농사 안 짓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행명령. 왜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있어? 허가받은 대로 빨리 써. 라고 뭐요? 이행명령서가 나와요. 문서입니다. 문서. 가로 2번 맞죠? 가로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로 2번은. 뭐가 중요한가? 이행명령을 또 안 따르겠죠? 바꿔도 안 따르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 요 중에서도 이행강제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중에서도. 그래서 가로 3번에 보면 이행강제금 나오는데 이행강제금은요? 하나도 뺄 게 없어요. 동그라미 1번. 이행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그죠? 이행명령을 안 따르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오나요?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자, 언제부터 1년이라고요, 여기? 1년에 한 번씩이잖아. 명령이 있은 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동그라미 기억번에.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죠.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건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언제부터 1년에 한 번씩이요? 이행명령이 있은 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이요.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 아니고. 너무 어려워. 저도 틀릴 것 같아. 이행명령이 있은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위반한 때 아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니은번.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데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 이용 의무기간이 있잖아요. 여기. 이용 의무기간 아까 2년, 4년, 5년 나온 거 있죠?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못한다. 중요하죠. 동그라미 니은번. 그 다음에 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래도 이행을 안 해요. 계속 이행강제금 얻어맞거든.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또 두 번째 이행강제금을 또 나가겠죠. 또 이게 동그라미 디귿번 볼 건데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얻어맞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허가받은 대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 전에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첫 번째 나왔던 이행강제금 고지서에 나온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내야지. 징수해야지. 그게 동그라미 디귿번이고 요게 최근 시험에만 2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 요쪽 부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마지막 곱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도대체 이행강제금 몇 매라고 생각하시면 돼. 몇 대나 때릴 수 있을까? 이행강제금 10대까지. 그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라고 돼 있죠. 10대까지 이행강제금 때릴 수 있다. 10대까지죠. 10% 이하. 취득가액의 10% 이하.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대짜리 있고 7대짜리 있고 5대짜리 있죠. 여기가 많이 안 나온 부분이에요. 무조건 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방치시켜놨을 때는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그냥 땅을 놀리고 있어. 방치는 몇 대 얻어맞고? 10대 얻어맞아야 제일 세게 얻어맞아야 돼. 방치시켜놨으니까. 그죠? 방치 10대. 네? 요새 우리 애기들 학교 안 가잖아요. 가도 뭐 3주에 한 번씩 가고 뭐 이러니까 거의 집에 있어요. 아까 인터넷 뉴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했을 때 원격 수업할 때 수업 듣는 수업 율을 보니까 우리는 결시율이 1%더라고. 그런데 영국이나 이런 데는 33%래요. 결석하는 게. 그러면서 막 거기 인터넷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막 이렇게 해놨던데 선진국일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일단 공부 안 하더라도 아침 일어나서 키고서 출석 체크하고 다시 자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결실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걸잖아요. 여기다 일단 출석 체크에다가 여기는 그럴까?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집에 둘만 있다 보니까 애들만 있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다 나가잖아. 애들이 뭐 하겠어 집에서.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러니까 뭐 이러고 앉아 있잖아. 공부 언제 하는지 몰라. 안 해. 집안에다가 무슨 감시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놨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럼 좀 할라나? 그래도 안 합니까? 붙여놔도? 그 있던데 감시 카메라? 한번 좀 사보려고 지금. 이놈들. 아니,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집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갔다 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거 인터넷을 찾고 봐, 집에서 컴퓨터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못 보게 하려고 저 마우스하고 자판 이런 거 이걸 저희 집사람이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갔대. 나갔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나와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일이 생긴 거야. 근데 요새는 들어올 때 키로 뭐 카드로 딱 대고 들어오니까 막 누르고 막 그러지 않잖아. 바로 들어오니까. 그랬더니 딱 했는데 그 신발장이 갖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딱 들어왔는데 바로 신발장이 앞에 있으니까 걔가 막 찾고 있다가 엄마가 딱 들어온 거야.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을 건데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예? 예. 그래서 몇 매를 때려야 돼? 몇 매? 방치시켜놨을 때는 몇 대 때려야 돼? 10대. 빌려주면 7대. 목적을 살짝 비틀어서 바꾸면 허가받은 목적을 살짝 비틀어서 바꾸면 쓰긴 쓴다고 그래서 5대. 그죠? 자, 눈을 겨우 뜨고 있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방치가 몇 대? 10대. 빌려주면 몇 대? 7대. 목적을 살짝 바꿔서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을 때는 쓰고 있긴 하구나 자기가. 그래서 제일 적어 이게. 그렇죠? 기타도 몇 대? 7대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는데 이행강제금을 얻어맞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할 수 있죠? 언제까지 이의신청하신다? 30일이야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이게. 한 달 아닙니다. 30일입니다. 별표 해두십니다. 별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었다. 뭐 이런 거. 뭐 들은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습관이 뭐냐면 증거 남기는 습관이 생겼어. 그렇죠? 30일 별표입니다. 또 나옵니다. 1개월로 나옵니다. 1개월. 그러면 틀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불허가 처분이 요거죠. 이게 투기 목적이 있을 때는 불허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불허가 받은 사람은 불만이 있겠죠. 불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아이고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의신청. 언제까지? 요게 1개월이요. 이게.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 달이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요. 매수 청구. 그러면 사주시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매수 청구.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그러면 사주시든지 이렇게 매수 청구. 언제까지 매수 청구하신다? 1개월 이내. 그 매수 청구하면 사주게 돼 있어요. 다만 사주는 사람은 꼭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무슨 뭐 국가나 지자체나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살 수 있는 거니까 매수 청구했을 때 사주는 그 금액은 어떤 금액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 공시지가다. 다시 한번 선매 협상할 때는 어떤 금액 기준? 선볼 때 감정이 중요하고 매수 청구 들어왔을 때 사주는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이다. 까지 보셨죠 지금? 자, 넘어갑니다. 208페이지. 다 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끝납니다. 자, 20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죠. 근데 토지가 농지예요.
그러면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때는 농지증 받은 걸로 의제해요. 토지거래 허가 내줄 때 농지증 발급에 대한 요건을 다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네모 8번에 가로 1번이에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얘는 거의 다 이겨먹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러면 요 사람은 외국인 특례상의 취득 허가 받을 필요 있나요? 없죠. 얘가 이겨먹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외국인 특례상의 허가 필요 없어. 자, 토지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검인받은 것으로 어떻게 되죠? 이제 이겨먹어요. 응? 다 이겨먹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토지거래 허가 받았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되나요? 이건 못 이겨먹어. 만만치 않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거래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고. 다 이겨먹는데. 에? 요거 가로 2번까지 봤습니다. 요거 가로 2번입니다. 요거 네모 8번에 가로 1번 요 2번 이거죠 이거? 검인 그쵸?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벌칙 나옵니다. 벌칙.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요거네 요거.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년 이하의 지역이나 공시지가 기준에서 100분의 30 이하의 뭐예요? 벌금 이렇게 되죠. 벌금이죠 벌금. 자 10번 네모 10번에 가로 1번 보고 있는 겁니다. 2년 이하의 지역이나 공시가 기준에서 땅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 30%까지의 벌금이라는 거예요. 이하야 이하. 거기 밑줄 그어졌죠? 아까 외국인 특례상 취득허가 안 받으면요. 오리포트 양기바 요것은 2년 이하의 적이나 30% 이하의 벌금. 그죠? 제가 옛날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 선배하고 만나가지고 저 선배가 저를 택시 태워가지고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오는데 종로를 지나게 됐어요. 종로 3가 5가 그 큰 길 있잖아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제가 딱 택시를 타니까 술이 좀 많이 먹은 상태에서 아내가 따뜻해지잖아. 그냥 막 울렁거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막 앞에 그 기사 아저씨 눈치를 보니까 기자 아저씨가 막 불안해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여기다 토할까봐 토하면 이거 장사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날. 그래서 저도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너무 해서 더 이상 못 참고 제가 창문을 내림과 동시에 종로 길바닥에다가 나중에 내리고서 보니까 막 차 그 옆에 있잖아요. 그게 막 묻었고 그래가지고 안에는 아닌데 옆에가 막 묻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드렸어. 막 투덜투덜 돼가지고 그때 제가 종로 바닥에서 토했는데 그 토하면서 이거 차가 간 거리를 재봤어. 몇 메타겠어? 230m야. 정확히 재봤어 그걸. 몇 메타? 230. 뭐 하면서 갔어요? 토하면서. 토하면서 간 거리가 230m요. 오리포트는 2학년 외국인 2학년 2반 오리포트 외국인 특례 왜 2학년 2반 토하면서 230m 갔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제가.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그 중에서 213페이지 보면 거기 박스가 나와 있죠. 네. 그거 정리합니다. 포상금 요거 또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2편의 포상금이에요. 박스 정리합니다. 박스 정리하면 거의 끝나요. 포상금은 2편 포상금은 세 사람한테 걸려 있어요. 모 세 사람. 거자가 뭐냐? 거짓신고. 허자가 뭐냐? 토지거래 허가 안 받은 거. 그 다음에 목자는 목적대로 안 쓴 거. 요 중에서 이제 앞에 거짓신고 요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나오는 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허가 안 받았다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는 건 토지거래 허가 제도. 거기서 나온 거.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나온 거고 이것은 거래 신고 제도. 그럼 제재를 봐요. 제재. 첫 번째 처벌받는 거. 거짓 신고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첫 시간에 했는데 5% 같아요.
무조건 5%를 매긴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써두십니다. 써두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다 날조라고. 날조가 뭐죠? 거래 안 됐는데 거래했다고 신고. 해제 등이 안 됐는데 깨졌다고 신고. 그게 날조라고 그랬죠. 이때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5% 과태료 아닌데 3,000구합니다. 요걸 써두셔야 됩니다. 노란 걸. 여기도 보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목 암기했지만 거 안에는 날조했다. 요것도 들어갑니다. 제재 처벌이고 이게 처벌. 여기는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토지거래가 안 맞는 거. 230m 토했다고 그랬잖아. 방금 전에 했잖아. 230m 토했다고. 어렵게 쟀다니까 지금. 230m. 그 다음에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그럼 뭐예요? 이행 강제금. 몇 때린다고 그랬죠? 많이 때리면 10대까지. 10대의 이행 강제금. 10대, 7대, 5대 아까 했었잖아요. 이게 처벌이에요. 그럼 보상금은 언제 주느냐? 보상금은 지급 조건. 보상금이 한 문제 나왔어요. 이게. 마지막 문제야 이게. 우에서 자 언제 주냐? 요거 입증 자료를 내야 돼. 입증 자료. 증거 자료 플러스 과태료가 매겨져야 돼. 과태료 부과. 보통 보상금은 좀 미리 주는 경향이 있어요. 미리. 근데 이건 아니야. 과태료가 매겨져야 돼. 과태료 받는다고 그랬죠, 이거. 과태료 매겨지고 뭐야? 입증자료 내야 된다고 그랬죠? 증거자료도 내고 이거 어렵지, 이거. 거의 내부 고발자예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요때 주는데 대신에 금액은 보상금 금액은 세요, 세. 부가 과태료에 얼마를 떼줘요? 20%를 떼준다. 20%. 그렇지만 이제 절대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1,000만 원이 뭐예요?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그렇죠? 여기가 출제거리요. 20%. 요 숫자를 잘 봐두셔야 돼. 자기가 거둔 과태료의 5분의 1을 떼어준다는 거예요. 20%라는 것은. 여기가 핵심. 요건 출제된 겁니다. 1,000만 원은 절대 넘을 수 없다. 여기가 핵심. 여기가 핵심. 토지거래가 안 받으면 230m 토했다. 그죠? 이랬을 때는 형사처벌감이 되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한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공소 제기 또는 뭐요? 기소유예. 그러니까 이것도 유죄 판결 나기 전에 좀 미리 땡겨줘. 검사만 죄를 인정해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줘 근데? 한 건당 50만 원. 너무 약하죠? 신고하지 마세요. 도리 안 돼. 허가받은 목적대로 안 쓰고 있다. 이것도 적발하는 게 쉽지 않지. 이행강제금 물릴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이때는 포상금 걸어놨어. 언제 줘요 포상금을?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이행명령만 나와도 포상금은 미리 준다. 미리 줘요. 미리. 포상금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 미리 준다는 걸 생각해요. 좀 땡겨준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땡겨서 줘요. 이행명령이 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행강제금까지 받았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좀 땡겨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50만 원. 별로 돈이 안 되죠? 두 군데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요 경우는 목적대로 이용 안 한 경우는 이행명령이 있으면 보상금 준다. 이행강제금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요구하고 늘상 대비하셔야 돼요. 아까 이 순서가 이게 어떤 게 더 빨라요? 이행명령이 빨라요?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요 네 글자요. 그 다음에 5글자요. 네 글자. 네 글자 될 때 준다고. 네 글자. 이행명령. 5글자 아니고. 어떤 게 읽는데 더 빨라? 네 글자. 이행명령. 이거 이행강제금 좀 늦잖아 이거. 빨리 준다고 빨리. 이행명령. 걱정돼 죽겠어. 이행명령. 여기는 20%. 아직 책을 덮으면 안 돼. 212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동그라미 3번이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212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되어 있죠? 공무원이 있잖아. 이거 단속 공무원이 자기가 신고하네? 돈 벌라고? 양심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럼 보상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누가 안 준대? 안 줄 수도 있어. 헷가닥 하면 주기도 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지급 안 한다가 아니란 말이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위반행위 관여자. 자기가 위반행위를 저질렀어. 자기가 자기를 신고해. 정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좀 없는 사람 같아. 근데 뭐 뜻한 바가 있겠지. 뭐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상금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다고 해요. 제일 끝머리.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고발했다고 나오죠? 아니, 진짜 누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밝혀지면 모르겠으나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다. 자, 넘어갑니다. 214페이지. 오늘 마지막. 거기 보면 두 군데를 딱 보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미음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언제까지 보상금을 주어라? 2개월 내. 2달입니다. 우리가 1편 보상금 제도가 있어요. 1편. 아직 진도 안 나갔지만 1편 보상금은 양부모 들어보셨나요? 거기는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면 언제까지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거기는 1개월이요. 여기는 2개월이니까 바꿔서 출제할 게 뻔해요. 그래서 1편 보상금은 1개월. 2편 보상금은 2편이요. 이거. 여기 2개월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비용 남았죠? 보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거기서 세금 거둔 걸로 거기서 준다 이 뜻이죠. 국고에서 보조하는 제도 있나요? 없어. 그 점에서 1편 보상금하고 다르죠. 1편 보상금은 건당 50만 원인데 50%까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었죠. 국고보조가 1편 나옵니다. 근데 2편은 국고보조하는 제도가 없지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 2편 다 끝냈고 오늘 공부한 내용이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네. 오후에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르쳐 드렸어요. 한 문제 빼고. 한 문제 빼고 다 가르쳐 드렸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